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챕터 4의 이제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의 첫 단계였던 어, 다자유도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다자유도 운동 방정식, 다자유도 시스템 운동 방정식. 다만 여기는 현재 인풋이 없는 프리, 댐핑이 없는 언댐프트 시스템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요놈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커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풀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x는 n-2분의 1의 q라는 이런 x를 q라는 좌표계로 변환하는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여기다 적용을 해보니까 얘가 q에 대한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었고,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Q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풀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K 틸다에 대한 이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변환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고, 이 K 틸다는 mass normalized stiffness matrix였고, 이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니까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풀면 람다하고 v,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람다 v를 찾을 수가 있고, 이 우리가 구하는 솔루션은 원래는 이거죠. x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q를 람다하고 v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 오메가는 람다의 스퀘어 루트니까 여기는 아는 것이고, 결국은 q를 구할 수 있고, q를 알면 x는 q에 n-2분의 1을 곱해서 여기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는 원래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됐었으니까 이 u가 모드 쉐입이었고, 모드 쉐입에 해당되는 것이 요 n-2분의 1의 v에 해당이 된다. 결론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한번 해서 잘 했더니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 변환이 돼서 솔루션을 바로 구할 수 있다 라는 데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 이런 방식은 여기에 이제 인풋이 있다든가 댐핑이 있다든가 하면 이 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다자유도 coupled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는 방식은 이게 아주 유용하긴 하지만 이거는 free, undamped에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가장 일반화된 인풋도 있고 댐핑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쓸 수가 없고, 그러려면 결국은 커플드 매트릭스를 디커플 시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죠. 바로 오늘부터 얘기하게 될 이 모달 어널리시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달 어널리시스에 대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스템은 매스하고 스프링으로만 구성이 된 이자유도 시스템이에요. 자, 요놈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유도할 수 있겠지, 이제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EOM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여기서 매트릭스 M은 이렇게 될 거고, 매스 매트릭스 M의 마이너스 2분의 1, 즉 스퀘어 루트 한 거는 역수니까 또 스퀘어 루트에서 역수로 나누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K 매트릭스는 여기 이제 값이 주어졌어. 이렇게 매스하고 K가.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M하고 K 매트릭스는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결국 이거의 솔루션을 구하라고 했거든. 솔루션 구하려면 어떻게 써야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푸는 것은 결과적으로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푸는 거랑 똑같았어. 그러면은 K 틸다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겠지. K 틸다는 어떻게 됐지? 스티프니스 K를 매스로 나눈 것. 즉 M의 마이너스 2분의 1, M의 마이너스 앞뒤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M의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를 앞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K를 요 두 개를 곱한 게 이거고, 이게 M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계산해보면 이게 나오지. 이제 이게 K 틸다 매트릭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K 틸다 매트릭스를 구했으니까 이제 이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바로 요거지. 요걸 풀어야겠지.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이걸 풀어서 람다하고 v, 즉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아이겐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이렇게 변환을 하고 이렇게 넘겨서 v로 묶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0이 되기 위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 디터미넌트, 이 앞쪽에 있는 매트릭스,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v가 0인 솔루션이 얻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걸 아이겐 밸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k 틸다가 요거고 람다 i는 뭐야? 아이덴티티에다가 람다를 곱한 거니까 람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걸 빼주니까 요게 되고 이놈의 디터미넌트 쫙 계산하면 요게 될 것이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람다 원투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자,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구해졌으면 내추럴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오메가는 요거의 스퀘어 루트니까 양수만 내추럴 이건 프리퀀시니까 이거의 스퀘어 루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만 골라서 이렇게 오메가 원투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야?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했으니까 람다를 구하고 오메가를 구했으니까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겠지. 아이겐 벡터를 구하려면 이제 요 식을 사용해야 되잖아.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 여기서 V는 이게 지금 K가 매트릭스가 디멘전이 2x2니까 V는 VI1, VI2를 갖는 벡터로 구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V는 V1, V2로 될 거고 V1이 이렇게 되고 V2는 V21, V2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V1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V1을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갖는 벡터로 가정을 하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번에는 V1에 해당이 되는 람다1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람다1이 앞 페이지에서 2.89니까 여기다가 2.89 대입해서 요거를 이제 풀면 여기 이게 이퀄이 아니지 여기는 그냥 화살표를 내가 잘못 쓴 거야. V1 화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요거 k 틸다 마이너스 람다 i v1 벡터는 0.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첫 번째 이퀘이션이 나올 거고 요거하고 요걸 이렇게 곱해서 요 이퀘이션이 나오겠지. 그런데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거는 결국은 뭐야? 디터미넌트가 0, 즉 랭크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이퀘이션은 풀어봐야 둘이 결국은 하나의 이퀘이션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인 거지. 즉 V11과 V12 사이에 어떤 비율을 계산할 수 있지만 값을 특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들의 값을 이 V1이란 벡터를 결정을 하려면 V11이나 V12 중에 하나의 값을 내가 찍어야 돼, 임의로. 그래서 내가 V11을 알파1이라는 값으로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가 알파1이라고 가정하면 V12는 9.10 알파1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V11의 두 요소 사이에는 1대 9.1이라는 B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실제 V1 벡터의 크기는 몰라. 왜? 이 알파1이란 값을 내가 정확히 모르잖아. 이건 내가 임의로 가정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알파1이란 값을 내가 임의의 값인 1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것도 내가 그냥 가정한 거야. 어차피 비율만 아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무시하고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 V1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V2를 계산해야겠지. V2도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요 식에다가 여기 람다2를 집어넣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V2 벡터가 이제 구해지겠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야? V1 벡터하고 V2 벡터가 계산이 되면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뭐였지? 바로 이거였잖아. 즉 m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매트릭스 알고 있고 V가 바로 이게 이 V가 방금 여기서 구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V1, V2 얘가 지금 이 V가 되겠지. 좀 더 자세하게 쓰면 V11, V12, V21, V22 이게 이제 결국 이 V가 될 거고 이 람다는 방금 앞에서 구한 거 그거를 집어넣어주면은 결국은 솔루션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솔루션까지는 이제 계산을 했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뭘 얘기를 했었어 앞쪽에서 자 우리가
매트릭스를 커플된 매트릭스를 디커플링을 시킬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P라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어떤 매트릭스 A를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디파인하는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디파인하는 식의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요 A의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이 된 것들을 전부 노멀라이즈로 만들어서 그걸 묶어놓은 매트릭스를 P라고 부르면 이 P는 오토고널 매트릭스가 되는데 요 놈을 앞에 뒤에다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곱해주면 요 놈의 아이겐 밸류가 대각선에 쭉 갖는 대각 행렬로 다이아고널라이즈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요 문제는 우리가 인풋도 0이고 댐핑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요 절차를 가지고 솔루션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 인풋이 있다든가 댐핑이 있으면 요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바로 모달 어널리시스라는 걸 할 거고 이 모달 어널리시스가 진동에서 이번 학기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어. 가장 중요한 섹션이야. 자, 이 모달 어널리시스는 결국 뭘 하는 거냐? 바로 방금 설명했던 아이겐 벡터의 노멀라이즈드 아이겐 벡터로 구성이 된 이 매트릭스 P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디커플링을 시켜서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지금부터 여기를 이제 설명을 할게. 자, 여기가 뭐라고? 읽어봐, 따라서. Modal Analysis. Modal Analysis.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 Modal Analysis.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졸업하고 현장에 가서 이런 그 진동에서 구조에서 뭐 자동차 충돌에서 뭐 이런 쪽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 구조물에 이런 해석을 한다 그러면 100에 110명은 이 모달 어널리시스를 쓰게 될 거야. 전부 다 이걸 하게 될 거라는 얘기지. 이 모달 어널리시스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결국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 여기에 이제 모여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앞에 배운 것들은 전부 일자유도짜리 풀었는데 다자유도는 그 복잡해서 못 풀어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달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커플된 걸 찢어서 풀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 일단은 free, undamped, 인풋 없고 댐핑이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할게. 자, 이거 두 개 다 이퀘이션이 커플되어 있지. 그러니까 바로 하나씩 이퀘이션이 이게 내가 이자유도라면 x는 x1, 2 두 개, k도 2x2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보시는데 두 개야. 동시에 두 개, 따로따로 못 풀어. 두 개를 동시에 풀어야 돼. 그지? 복잡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모달 어널리시스는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갑니다. 일단 이걸 풀려면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이니셜 포지션 벡터, x1과 x2의 포지션 벡터, x1과 x2의 velocity 이니셜 벡터, 초기 위치, 초기 속도가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첫 번째 스텝은 똑같아. 바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x는 이렇게 생긴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적용할 거야. 그리고 앞쪽에 이 전체 이퀘이션 앞에다가 요걸 곱할게. 프리 멀티플라이를 앞에다 곱해. 자, 그러면 이건 앞에서도 했잖아 이미. 이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하고 이걸 앞에다 이거 곱해주면 이게 어떻게 바뀌었더라? 바로 이런 이퀘이션으로 바뀌었었지. 기억나지? 그때 이 K 틸다란 매트릭스는 Mass Normalized Stiffness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던 걸 기억을 할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 바로 뭐냐? 두 번째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또 한 번 할 거야, 이번에는. 근데 이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바꾸냐면 아까 x를 q로 바꿨었는데 이번에는 이 q라는 놈을 다시 r이라는 좌표계로 또 변환을 할 거야. 근데 변환을 어떻게 바꾸냐면 pr을 곱한 게 q라는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트를 q와 r 사이에 코디네이트를 또 한 번 바꿔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매트릭스 P는 뭐냐? 얘는 방금 내가 몇 분 전에 설명했었지. 바로 어떤 매트릭스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들을 노멀라이즈를 해서 다 묶어놓은
오소고날 벡터, 그게 바로 이 P였었고, 이 P는 뭐에 대해서 푸는 거냐? 바로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얻어지는 거라 이거야. 기억해도 P는 뭐라고?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나온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만든 오소고날 매트릭스다 라는 걸 기억을 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하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요 이퀘이션 앞에다가 이걸 또 한번 곱해볼게. P의 트랜스포즈를 이번에는 M이 아니라 P의 트랜스포즈를 곱할게. 그러면 자 여기다가 PT, PT 곱하니까 PT, PT 일단 앞에 붙었어. 그 다음에 Q가 PR이니까 Q 더블 닷은 PR 더블 닷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지. 얘는 K 틸다 요거 Q 여기도 오타지 Q 다시 아니라 Q야 여기는 그지? Q인데 PR이니까 PR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 쭉 어제 첫 뭐라 그랬어? 매트릭스가 벡터가 오토고널하다는 얘기는 두 개가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된다는 얘기라고 했지만 매트릭스가 오토고널하다는 얘기는 두 매트릭스 사이에 이런 릴레이션이 즉 트랜스포즈한거하고 자기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게 오토고널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P 매트릭스는 무슨 매트릭스야? 얘는 오토고널한 매트릭스였다고. 그 말은 P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한 거하고 자기를 곱하면 뭐가 돼야 돼?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두 개, 바로 얘를 이렇게 코디네이트 트랜스폼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얘에다가 두 번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해서 만든 이퀘이션이 바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이퀘이션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요 두 개가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지금 성질에서 결정이 됐고 이놈의 성질에서 자 요게 바로 뭐였지? 이거지? A가 시메트릭이고 요놈의 아이겐 벡터로 구성이 된 오토고널 매트릭스 앞뒤로 하면 요거의 아이겐 밸류로 만들어진 대각행렬로 얘가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지. PT, P를 앞뒤에 곱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뭘 봤어? K 틸다는 얘는 시메트릭이니까 시메트릭 앞뒤에다 PT하고 P를 곱해주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는 바로 K 틸다의 아이겐 밸류로 구성이 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즉 이거 기억나? K 틸다 매트릭스 앞뒤에 이걸 곱하면 이거의 다이아고널로 구성이 된 스펙트럴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즉, 요 K 틸다의 아이겐 밸류가 대각선에 쭉 채워졌어. 그러면 결국은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K 틸다 아이겐 밸류 람다로 쭉 채워진 스펙트럴 매트릭스로 얘가 같이 요게 근놈이 같은 거겠지. 자, 그러면 요거 이름이 뭐라고? 스펙트럴 매트릭스라고 불렀지. 람다 아이겐밸류 얘는 당연히 내추럴 프리퀀시의 제곱하고 같은 거고 그러면 여기 람다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꿨으면 얘는 이렇게 바뀌어 쓸 수 있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아이덴티티가 11 빵빵이지. 자 여기서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거를 다 해쳐서 풀어서 한번 식을 전개를 해봐. 그럼 여기는 전부 다이아고날만 원소가 있고 비대각행렬에는 전부 0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0이 돼버리고 이렇게 2에 관련된 건 다 죽어버리고 두 번째 이퀘이션에도 얘는 R2에 대한 미분방정식인데 1에 관련된 놈은 전부 다 0이 돼버리네. 결국은 식을 딱 전개해서 풀어보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이렇게 됐어. 이게 바로 뭐야? 얘는 여러분 뭐에 대한 미분방정식이야? R1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고 얘는 R2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에 R2 어쩌고 저쩌고가 붙어 있어? 없지. 여기는 R2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 R1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말은 얘 R1의 미분 방정식과 R2의 미분 방정식은 서로 커플링 시킨 텀이 항이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야. 그 말은 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 두 개가 서로 이제 디커플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아하, 그러면 진짜 이제 문제가 수월해지겠네. 여기서 시작했지, A에서. 커플 돼 있어서. 그래서 쉽게 못 풀어. 동시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두 번만 했더니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 커플이 된 이쿠에이션이 디커플된 이쿠에이션 두 개로 바뀌어버린 거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수 있어? 자, 요거는 서로 각각 디커플된 이쿠에이션이니까 만약 이게 R이 X라고 치면 이거는 X1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예를 들어서 N제곱이라고 가정해 볼게. X1은 0. 많이 본 거지. 챕터 1에서 많이 봤잖아. 이거 솔루션 어떻게 계산했어? 풀었어. X1t는 A sin 오메가 NT 플러스 파이. 요거잖아. 이미 알고 있어,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어떻게 다 따로따로 솔루션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일도 아니라는 거지, 이걸 푸는 게 이제. 커플돼서 복잡했던 게 커플이 풀어져 버리니까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미 솔루션도 알고 있는 폼이고. 일도 없어,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R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걸 풀려면 뭐가 필요해? R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이 필요하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 좌표 변환을 x는 m의 마이너스 2분의 1 q라고 먼저 한번 좌표 변환을 했고 q는 어떻게 했어? q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PR로 정의를 했지?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묶으면 q 자리에 P, R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X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이었는데 얘는 미분 방정식이 R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니셜 컨디션도 R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요 둘의 관계에서 R을 내가 지금 X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 제로를 가지고 있는데 R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을 잡으려면 요놈 요 두 개를 앞에다 인버스를 해서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전체를 인버스를 해서 양쪽에 곱해주면 이거 인버스 하면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서 인버스가 되니까 P 인버스 m의 2분의 1 x 제로는 r의 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근데 P는 오토고널 매트릭스니까 PTP는 I니까 PT는 뭐하고 똑같대? P의 인버스랑 똑같아. 즉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인버스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게 뭐가 똑같아? P의 트랜스포즈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R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은 P 트랜스포즈 M 2분의 1 X 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즉 요거지. 역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X0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앞에서 주어졌잖아.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알고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어주면 이제 이거를 R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으로 바꿔줄 수 있지. R 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이거 여기 집어넣어주면 이니셜 빌라스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문제야 이제? 요 첫 번째 이쿠에이션의 솔루션은 당연히 여기는 오메가 n이 아니라 오메가 1이지. 그러니까 즉 R1의 좌표에 대해서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오메가 1이고 R2에 대해서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오메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각각에 대한 솔루션은 오메가 1, 오메가 2를 기준으로 한 이렇게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A1하고 파이1 모르는 값이지. A2, 파이2 역시 모르는 값이야. 어떻게 구해야 돼? 이니셜 컨디션 집어넣어야지. 두 개 이거 여기다 대입해보면 이니셜 컨디션 두 개, BGS 두 개 구할 수 있는 거지. 솔루션 구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내가 이거 이렇게 미분 방정식 주고 솔루션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이제 모달 어널리시스 쓰면 되네. 그래서 코디네이트 두 번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디커플 된 거 두 개 풀어서 내가 쫙 써서 어헤이 다 맞았다. 잘했다. 맞아 틀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좌표가 뭐야? x지, x. 실제 물리적인 좌표는 x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코디네이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 r이라는 거. 이 r은 바로 뭐냐면 r을 우리가 모달 코디네이트라고 불러. 이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좌표계가 아니죠. 가상 수학적인 좌표인 것 뿐이야. 즉 뭐냐면은 x를 q를 통해서 다시 q를 r로 바꿔서 이렇게 두 번의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어떤 좌표인 것 뿐이야. 물리적인 의미는 없어. 수학적인 어떤 가상의 코디네이션. 이게 솔루션이 아니지.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나는 x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을 다시 x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해? 아까 요 관계식이 있었잖아. 다시 한번 x는 m의-2분의 1 q. q는 뭐였지? pr. 그러니까 여기는 pr. 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r을 구했으면 이 구한 r을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결국은 내가 찾고자 하는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즉 모달 코디넷 r을 피지컬 코디넷, 물리적인 코디넷 x로 다시 바꾸려면 앞에서 n-2분의 1 p를 다시 곱해줘야 원래 내가 찾고자 하는 솔루션 x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까지 해서 솔루션을 써줘야 답이 정리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n-2분의 1 p를 우리가 묶어서 그냥 통상 s로 표현하기만 해. 그래서 이 s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matrix of mode shape이라고 불러. 왜냐면 이 s에 요 두 개를 곱한 것에 각각의 컬럼들이 전부 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드 쉐입 벡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s가 이 모드 쉐입을 다 묶어놓은 거랑 똑같이 돼. 그래서 결국 이 s를 우리가 모드 쉐입 매트릭스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야. 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네. 자, 결국 앞에서 이런 절차로 우리가 문제를 쭉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이 절차는 아이겐밸류를 갖고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풀이 언댐프드밖에 못 써. 근데 이걸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퀘이션을 찢어서 내는 디커플링 방법을 써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뭐라 그랬어? 모달 어널리시스. 큰 소리를 읽어봐. 모달 어널리시스. 진동 이번 학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 주저없이 나는 이 모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모달 어널리시스가 뭐 하는 거야? 커플된 이퀘이션 모션을 한 번, 두 번의 코오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디커플된 이퀘이션으로 바꿔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으로 따로따로 구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원래 있던 좌표계로 돌려서 주는 거. 이게 다야. 복잡한 얘기 한 것 같지만 절차는 사실 간단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모달 어널리시스가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역할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고. 결국 이 모달 어널리시스는 바로 멀티 디그리 오브 바이브레이션 프로블럼, 원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었지. 얘네들이 전부 커플되어 있는 거였죠. 커플되어 있는 거를 얘들을 결국은 뭘로 바꾼 거냐면은 전부 개별적으로 디커플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이미 우리가 이것들은 솔루션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얘는 무슨 의미냐? 원래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 스프링으로 물려 있잖아. 커플이 되어 있는 거지. 얘를 모달 어널리시스 하면 얘를 푸는 거, 이걸 푸는 거는 모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일자유도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거를 푸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야. 결국은 모달 어널리시스. 다만 차이는 있지. 여기서는 매트릭스가 매스가 m이었는데 모달 어널리시스는 해보니까 어떻게 돼? 이퀘이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기 매스가 결국 얼마였어? 여기 지금 1이잖아, 1. 결국은 매스가 1을 갖는 두 개의 단독 시스템이고, 얘는 스티프니스가 K를 가졌어. 그지? K로 갖는 매트릭스였는데, 얘는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원래 이제 mx 더블 닷 플러스 kx라는 형태의 미분 방정식인데, m이 1이고, 스티프니스가 오메가 제곱이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스티프니스로 갖는 이런 시스템으로 결국은 표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결국은 커플된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나 이렇게 디커플된 개별 시스템을 따로따로
놓고 푸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만 얘는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지. 얘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가상으로 수학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수학 세상에서만. 그러면은 결국은 이 물리적인 코디네트에서 일로 가는 거.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불러? 이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모달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이쪽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주는 거지. 얘는 우리가 결국은 요 S라는 매트릭스, 얘를 통해서 이거지. R이란 모달 코디넷을 물리적 좌표인 X로 돌려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모달 어널리시스 개념이 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모달 어널리시스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매스가 매트릭스가 이렇게 K가 이렇게 이렇게 프리 언댐프트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 X를 구하래.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달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구하라 그랬어. 자, 모달 어널리시스 기억을 다듬어보면 결국은 뭐였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두 번 하는 거였지. 어떻게? x는 n-2분의 1 q q는 PR이니까 정량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 P 어떻게 구했더라? 이 P는 뭐에 의해서 구해졌어? 얘는 K 틸다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풀어서 요 놈의 아이겐벡터를 노멀라이즈 한 걸 다 묶어서 낸 게 P였었잖아. 그러면 결국 결국 모달 어널리시스 정리하면 이 모달 어널리시스를 하면 맨 나중에 얻어지는 건 결국은 이거였었지. 결국은 여기 이 람다는 뭐야? 요거는 전부 아이겐밸류인데 뭐의 아이겐밸류야? K 틸다의 아이겐밸류야.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 모달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K 틸다 매트릭스가 맨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 R로 얻어진 모달 코디넷으로 얻어진 값을 물리적인 좌표 M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M의-2분의 1이라는 매트릭스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계산하자고. 자, M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스퀘어 루트에 역수하면 이렇게 되겠지. K 틸다는 M-2분의 1, M-2분의 1, K 그대로 바꿔서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얻어질 거야. 그 다음 뭘 하라 그랬어?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풀라고. 응? 이 식이잖아. 아이겐밸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먼저 디터미넌트 계산해야지. 이거. 그럼 K 틸다에다가 람다 i를 빼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거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고, 풀면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두 개가 얻어지겠지. 아이겐밸류가 얻어지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아이겐 벡터를 구해야겠지. 자, 여기다 그럼 아이겐밸류 2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V1이 얻어질 거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여기가 V2가 얻어지겠지. 자, 그럼 여기다 2를 먼저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식이 결국은 V11은 V12가 되겠네. 둘 사이의 비율이 1대1인 거지. 근데 값을 특정하기 위해서 어떤 알파1이란 값을 내가 V11에다 대입하면 V12도 이제 알파1이 되고, 이 알파1을 내가 임의 값, 제일 쉬운 값 1로 가정을 하면 얘들은 결국 V11은 11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 P 매트릭스를 구하려면 이건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요거의 사이즈인 1에 요걸로 나누면 결국은 V1 햇은 이렇게 되겠지. V2도 마찬가지. 4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이런 매트릭스가 얻어질 거고, 이 둘 사이에는 1과 -1이라는 비율이 성립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아니 저기 1을 대입하면 이런 형태의 V2 햇 매트릭스가 이제 얻어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다 풀어서 람다하고 V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한번 가보자. 원칙적으로. 자,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였지? 일단은
디커플링을 하기 위해서 P 매트릭스 만들자. 바로 V1 hat, V2 hat. 요놈과 요놈 긁어와서 이렇게 V1, V2 hat 만들었어. 그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요식이잖아. P transpose P R 더블 닷 요식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지, 그지? 근데 요거는 아이덴티티였고, 요거가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다가 P 트랜스포즈 K 틸다에다가 P를 3개의 매트릭스를 따로따로 곱해야겠지. 근데 이게 계산할 것도 말 것도 없지. 왜? 얘들은 뭐하고 똑같아져? 결국은 스펙트럴 매트릭스 시그마랑 꼭 똑같아질 거야. 그러면은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돼? 아이겐 밸류인 2와 4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사실 그냥 이렇게 써버려도 되는 거지. 이걸 일일이 PT, K, 틸다, P를 곱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시당초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걸 먼저 코디네이트 해서 직접 여기 대해서 바꿔서 이거 바꾼 다음에 이걸 해서 그 다음에 요식이 나오고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이거에서 출발해서 결론은 요거만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한 거지. 이 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식이 바로 이제 얻어지는 거고 결국은 식이 두 개의 독립된 디커플된 인디펜던트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풀려면 R0하고 R.0가 필요하고 얘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니셜 컨디션 X0하고 X.0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넘겨서 만들면 이게 X0 이게 M의 2분의 1 PT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같은 논리로 이렇게 얻어지면 이거 이제 요 둘의 원래 일반꼴 솔루션 일반형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서 오메가 1은 뭐겠어? 이게 람다니까 이게 스퀘어 루트 2니까 R1은 여기가 스퀘어 루트 2 얘는 얘 스퀘어 루트 하면 2 이렇게 될 거고 요 놈하고 요 놈은 이 이니셜 컨디션 대입해 보면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 결국 솔루션이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거고 R2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얻어져서 이렇게 솔루션이 얻어지는 거지. 끝나지 않았지? 이걸 뭘로 돌려줘야 돼? 얘는 지금 모달 코디넷 R로 표시된 거니까 얘를 우리가 다시 물리적인 코디넷 X로 돌려주기 위해서 R에다가 S, 즉 M- 모달 유닛, 저기 뭐죠? 모드 벡터, 모드 매트릭스 M-2분의 1 P를 곱해주면 M-2분의 1 벡터 여기서 이제 결국은 P 벡터 여기에 R 벡터 계산하면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했던 솔루션인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이자유도짜리 푸는데 그냥 뭐 앞에서 쭉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해서 풀면 되죠. 굳이 이렇게 디커플링을 해서 뭐라 복잡하게 풀지? 이건 이자유도니까 그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자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했던 방식으로 계산하기 너무너무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바로 이 모달 어널리시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까지는 뭐밖에 없었어요. 인풋이 0인 프리 리스판스, 댐핑이 없는 언댐프트였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걸 여기가 0이 아니고 댐핑이 0이 아니면 이제 앞에서 봤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수가 없고 얘를 그냥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모달 어널리시스로 이제 풀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다음 시간에 그걸 보여줄게. 어쨌든 모달 어널리시스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역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가 필요했어. 결국은 이 스펙트럴 매트릭스 시그마 이거 알아야 되잖아. 저거 어떻게 구했어? 저게 바로 K 틸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은
K 틸다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지. 모달 어널리시스건 아니면 그냥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건. 어쨌든 결론만 정리하면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모달 어널리시스로 통한다. 모달 어널리시스는 결국은 뭐였다? 커플된 이퀘이션을 디커플링으로 찢어내는 건데 어떤 절차가 쓰였어? 두 번의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 그리고 그 절차에서 필요했던 게 바로 K 틸다에 대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 정보가 필요했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지. 알겠죠? 자, 내일부터는 바로 드디어 이제 댐핑도 생겨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모달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